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년 동안 호랑이 등을 탔으니 충분히 족하다. 호랑이를 이 정도 탔으면 이제 내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 태종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렀는데요. 신하들은 양녕대군을 폐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 세자가 불의를 자행했으나 전하께서 적장자라 하여 차마 패하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마땅히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으로 군부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세자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함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 죄가 하늘을 속이고 종묘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 이르렀으니 종사를 이어받을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세자를 폐위하고 먼 지방으로 내치십시오. 신하들의 이 말을 들은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신하들의 상소를 읽어보니 과연 1000명이 세자에게서 떠나갔음을 알겠다. 내 이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양녕을 폐위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녕은 폐위가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럼 누구를 차기 국왕으로 세울 것이냐,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태종이 처음에는 충녕이 아니라 이 적장자 왕위 계승 원칙을 따라서 양녕의 아들인 5살짜리 적장손에게 다음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아이가 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태종이 정말로 이 5살짜리 애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번 신하들의 반응을 떠보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니냐. 그 태종이 이렇게 말을 꺼내자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게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상경 등 여러 신하들은 양녕의 아들을 세자로 삼고자 하였고 유정현, 박은 등 15명은 현명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자 했다. 이원이라는 사람은 점을 쳐서 결정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처럼 신하들 사이에서 누구를 왕세자로 삼을 것이냐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당연히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임명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논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태종이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보냐면 자신의 아내인 원경왕후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이때 했던 태종의 말을 보면은 태종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태종이 왕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세자로 세우는 것이 어떠하오. 그러니까 아까 태종이 신하들 앞에서는 양녕의 아들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말은 했지만 사실 속내는 충녕대군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왕후의 반응을 떠보려고 했는데 원경왕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양녕대군을 패하고 그 양녕대군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을 왕에 세우면 이거는 분명히 화란의 씨앗이 된다. 양녕의 동생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태종에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근데 태종이 이 왕비의 의견을 따랐다면 아마도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태종은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현명한 자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왕비에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녕대군을 선택한 것은 거의 100% 태종의 결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태종이 왕비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신하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이런 여론 수렴을 조금 해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의논 가운데 점괘를 따르자고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를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은 역시 현명한 자를 고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왕세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양녕의 아들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현명한 사람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아뢰어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남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을 고르기로 했는데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 대라. 누구를 세우면 좋겠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신하들이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말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몸을 좀 사리는데요.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만큼 아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 태종 당신이 정하십시오. 당신만큼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종한테 그 공을 떠넘깁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떠넘기니까 태종이 결국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데요.
태종은 둘째인 효령대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성품이 너무 곧아서 정무적인 일을 못한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방긋방긋 웃기만 할 뿐이다. 그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사료읽기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정치랑은 안 맞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후계자로 충녕대군을 선택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학문을 매우 좋아하여 날이 춥든 덥든 밤새도록 글만 읽는다. 내가 병이 날까 걱정되어 밤에 글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또 치세의 도리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임하여 합리적인 결단을 내릴 줄도 안다. 사실 이 부분은 태종이 충녕을 가장 높이 평가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도 태종이 이 충녕대군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충녕이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 하나 큰 일에 임하여 어려운 일을 결단하는 부분만은 당대에 따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충녕은 그런 어려운 일에 임해서 결단하는 부분이 당대에 어떤 누구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태종은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녕대군이 대위를 맡을만 하니 나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정하겠다. 태종의 결단으로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평가받는 세종대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왕의 뜻이 정해지자 신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지목하고자 했던 현명한 사람도 사실은 충녕대군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뒷북을 치는 거죠. 우리도 사실 속으로 충녕대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충녕대군으로 세자가 정해지니까 갑자기 뜻밖에도 태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 놀라운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충녕대군으로 의논이 정해지자 임금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목이 메어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이때 태종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까요? 당시 임금이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충녕대군이 총명하고 덕망이 높아 민심이 이미 기울었다. 그러나 임금은 양령을 폐하거나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신하들이 청할 때도 어렵게 여겼고 왕비 역시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때 여러 신하들이 강하게 청하니 마침내 이에 따랐다. 그러니까 태종은 이 양녕대군을 쉽게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세자를 교체하지 않고 양녕대군이 개과천선하기를 그렇게 바란 건데 이날 이르러서 결국 그렇게 자신이 믿고 지지를 보냈던 돌아와 주기를 바랐던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패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아마 여러 가지 심경들이 교차가 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닐까. 태종도 마음이 아팠겠죠. 시원시원한 마음으로 양녕을 폐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그 소식을 이제 양녕대군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문귀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폐위 결정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귀가 양녕대군에게 가서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태종의 말을 전하는데요. 문귀가 전한 태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비록 광패하였으나 항상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데 어찌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온 신하들이 지금 너의 죄를 가지고 패하기를 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에 따랐으니 너는 그리 알라. 충녕대군이 고명하기에 신하의 청으로 너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게 충녕대군을 선택한 건 신하들이 아니라 사실 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종은 이 양녕한테는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정한 거야. 신하들의 청에 부득이 따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충녕에게 무슨 잘못을 했겠느냐. 충분히 일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네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데리고 살아라. 생활의 경비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이제 폐위되고 궁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그 나간 이후에는 너 알아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랑하던 사람도 만나고 생활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라 하면서 아들을 떠나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태종이 마지막으로 세자에게 이런 당부를 남깁니다. 이제와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랴마는 네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좋은 소식만 들려줬으면 좋겠구나. 자식을 쫓아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서로 좋은 소식만 들려주면서 살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아들을 떠나 보내는 거죠. 태종의 이 말을 들은 양녕대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양녕대군이 태종의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천하에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녕대군도 역사에 나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겠느냐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태종이 문기를 보내서 그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 이제 문기가 돌아와서 태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태종이 문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쟤가 슬퍼하거나 탄식을 하더냐? 이 쟤는 양령의 이름인데요. 이제 세자에서 폐위됐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이 질문을 들은 문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양령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가 양령한테 전해줬는데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기색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태종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정말로 비탄함이 없었냐 또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문귀가 조금 전에 아른 말과 같습니다. 세자는 탄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그 양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자가 그와 같으므로 이렇게 된 것이다. 어찌 알아서 잘못을 뉘우치겠는가. 그러니까 태종은 양령이 정말 반성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양령이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니까 걔가 아직도 반성을 안 했구나. 걔가 저래서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양령을 쫓아내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경기도 광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령이 좋아했던 여자인 어리 역시 양령을 따라서 광주로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라. 편안히 여생을 보내라. 이렇게 양령을 떠나 보내는 거죠. 그렇게 양령이 경기도 광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양령대군이 그 도성을 떠날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땅은 다시 볼 일이 없겠구나. 내가 자주 불효를 범하였으니 전하를 다시 뵐 날을 어떻게 기약하겠는가.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그렇게 태종 속을 많이 썩이고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했지만 또 자식 입장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와 이제 영영 떨어지게 되고 아버지를 다시 못 뵐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또 감회가 있었겠죠. 그 도성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다시 못 뵐 것 같다. 내가 참 불효막심했구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녕대군은 또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기를 짓눌러 왔던 이 왕세자라는 이 책임감, 그 무거운 중압감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홀가분해졌는지 양녕대군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냥이나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얼마나 고을 안에서 답답했겠어요. 이제 남은 여생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홀가분해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고 이 충녕대군이 나중에 조선 4대 임금이 세종이 되는데 당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태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충녕대군 이도는 도량이 크고 장중하고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다.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니 나라 일을 부탁함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러 신하와 백성들에게 총망이 깊으므로 너를 왕세자로 책봉하노라. 항상 지워진 짐이 무겁고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양 살얼음을 밟으며 깊은 못을 건너듯이 하라. 왕세자로 책봉된 충녕대군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세자를 세우는데 명령이 신에게 미치니 진실로 황송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신은 식견이 천박하고 옹졸하며 성품이 우매한데 어찌 누추한 신에게 은택이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충녕대군은 자신을 왕세자로 책봉해 준 것에 대해서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은택을 제가 받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충녕대군이 이 대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충녕대군이 자신을 지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용렬한 사람에게 명하여 높은 지위를 책임지게 하시니 항상 악한 마음을 막고 진실한 마음을 보존하겠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가르침을 삼가 받들어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녕대군이 이때 태종에게 했던 맹세, 악한 마음을 막고 진실한 마음을 항상 보존하겠다. 이때 한 맹세를 이 세종대왕이 결국 잘 지키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에게 했던 맹세를 왕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평생 자신을 이제 고생시켰던 이 후계자 문제를 매듭 지은 태종은 상당히 홀가분해졌을 것 같은데요. 태종이 이제 52세가 되었을 때 조말생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은 상왕이 되겠다. 이런 뜻을 밝힙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전에 점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수명이 길지 않아 61살에 운명할 것이라고 하였고 지금 숙환까지 있어서 건강이 나쁘다. 지난번 충녕을 세자로 세운 것은 사실 전위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충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물러나겠다. 전위의 뜻을 처음 밝힌 거죠. 그러면서 태종은 이 조말생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그만 나가주는 것이 좋다. 아니, 이 40대, 50대 이 젊으신 분들이 왜 노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이제 짧았으니까, 우리 세대는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맡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이러한 입장을 8월 8일 경회로에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밝히게 되는데요. 당시 태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재위한 지가 어느새 18년이다. 이제 세자에게 전의하고자 한다. 아비가 아들에게 왕위를 전한 것은 이전 역사에도 있었던 떳떳한 일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임금의 상이 아니고 위엄이나 행동 거지도 임금 같지 않다. 재위 기간이 20년이면 나라를 누린 지 오래된 임금에 속한다. 그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태종이 이렇게 갑자기 전의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를 했겠죠. 안 됩니다 전하 하면서 태종의 이 사퇴를 만류를 합니다. 근데 신하들의 이러한 반대에 대해서 태종이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아주 여운이 남는 명언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년 동안 호랑이 등을 탔으니 충분히 족하다. 호랑이를 이 정도 탔으면 이제 내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 호랑이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태종은 이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인 충령한테 왕위를 넘겨주고요. 자신은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녕대군이 조선의 4대 임금이자 오늘날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되는데요. 이런 세종대왕이 탄생한 데에는 아버지인 태종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료 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